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하루의 소음이 조금씩 멀어지고 몸이 서서히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경계선 위에서 오늘 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목소리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습니다. 1883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 한 대장장이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나폴레온 힐. 그는 가난 속에서 자랐자지만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잡지사 기자가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당대 최고의 부자 앤드루 카네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수천만 명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카네기는 힐에게 말했습니다. 성공의 법칙을 연구해 세상에 남겨라. 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데 단 29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훗날 고백했습니다. 그 후 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헨리 포드, 토마스 에디슨,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을 포함한 5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그 방대한 연구의 결과물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부 이상 팔린 성공 철학의 원점. 오늘 밤 이 강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은 진짜로 원하고 있습니까? 막연하게 바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 없이는 잠들 수 없을 만큼 간절한 것인지. 나폴레온 힐은 500명의 부자를 만나고 나서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 모두 원하는 것을 진짜로 원했다는 것. 오늘 밤 그 차이를 당신의 잠재의식 안에 조용히 새겨넣겠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불타는 집착, 그것이 바로 욕망입니다. 소망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내면의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소망에서 나온 것인지 욕망에서 나온 것인지는 삶의 결과가 증명합니다. 오늘 밤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느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이 실린 생각만을 받아들인다고. 지금 이 목소리에 담긴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들이 만들어내는 느낌들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드는 그 순간까지 이 강연은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그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성취는 하나의 욕망에서 시작된다고. 위대한 교향곡도 거대한 기업도 불가능해 보였던 발명도 그것들은 모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타오른 단 하나의 불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을 들으며 당신은 그 불꽃의 의미를 잠재의식에 새기게 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질문 하나를 마음에 품고 잠드십시오. 나는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가?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생각은 사물이다. 그리고 그 생각이 명확한 목적, 인내, 그리고 불타는 욕망과 결합될 때 그것은 부와 성공으로 변환된다. 오늘 밤 이 강연은 3개의 챕터를 통해 그 원리를 하나씩 풀어드립니다. 소망과 욕망의 차이, 욕망을 설계하는 방법, 그리고 그 욕망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이 오늘 밤의 씨앗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거스르지 마세요. 오늘 밤 잠드는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아주 오래된 질문 하나를 함께 들여다볼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이 두 단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사이에는 삶 전체를 가르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1937년 나폴레온 힐은 20년에 걸쳐 500명의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끝에 한 권의 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 책의 첫 번째 챕터, 가장 첫 번째 원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욕망, desire. 힐은 이것이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욕망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 가벼운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타오르는 욕망, burning desire였습니다. 소망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되면 좋겠다. 상황이 맞으면 해볼 수도 있겠다. 운이 따라준다면 이루어질지도 모른다. 이 문장들 안에는
공통된 구조가 있습니다. 바로 조건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조건부입니다. 무언가가 먼저 갖춰져야, 무언가가 먼저 허락되어야 그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마음. 그 마음은 우주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그 미지근한 온도를 감지하고 그것을 진지한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반면 욕망,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은 반드시 된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욕망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욕망은 결과를 이미 확신하는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힐은 이것을 타오르는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불꽃처럼 꺼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오히려 더 강하게 타오르는 그 열망.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집착에 가까운 열망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 강렬한 확신이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진짜 연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책의 서두에서 에디슨을 이야기합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어떤 기록은 그 횟수를 10,000번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에디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이 소망이었다면 그는 첫 번째 실패 앞에서 방향을 바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욕망이었습니다. 타오르는 욕망이었습니다. 전구가 켜지는 그 장면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실패는 그를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힐은 에드윈 반스라는 청년의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반스는 에디슨의 사업 파트너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화물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힐은 기록합니다. 반스의 욕망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맥박처럼 살아있는 욕망이었으며 다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욕망은 명확했습니다. 반스는 에디슨 밑에서 일하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매우 정직한 측정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말하는 내용보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를 먼저 읽습니다. 미지근한 바람, 조건부 소망, 언젠가라는 막연함, 이런 신호들은 잠재의식의 문을 두드리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강렬한 감정, 반복되는 확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 생생한 이미지에만 반응합니다. 힐이 말했습니다. 약한 욕망은 약한 결과를 낳는다고. 작은 불씨가 작은 열기만을 만들어내듯이 잠재의식을 움직이고 싶다면 먼저 그 불꽃의 온도를 높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욕망과 욕심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방향이 없습니다. 그냥 더 많이 갖고 싶다는 흐릿한 충동입니다. 무엇을, 왜, 언제까지라는 구체성이 없습니다. 반면 욕망은 방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고 왜 원하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힐이 말한 타오르는 욕망은 탐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한 목적지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욕심이 흩어지는 에너지라면 욕망은 모이는 에너지입니다. 당신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 신호는 얼마나 멀리 전달될까요? 라디오 송신탑을 상상해 보세요. 전력이 약하면 신호는 가까운 곳에서 흩어집니다. 잡음 속에 묻혀버립니다. 잠재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의 강도가 낮은 소망은 잠재의식의 깊은 층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표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타오르는 욕망은 다릅니다. 그것은 강력한 전파처럼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 그곳에 각인을 남깁니다. 그 각인이 바로 현실을 끌어당기는 힘의 원천이 됩니다. 힐이 반스에 대해 기록한 문장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의 눈에 반스는 에디슨 회사의 평범한 직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반스는 처음 그곳에 발을 디딘 날부터 매 순간 에디슨의 파트너였습니다. 이것이 타오르는 욕망의 본질입니다. 현실이 아직 따라오지 않았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 그 내면의 확신이 외부 현실을 서서히 조각해 나갑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그 감각을 현실로 번역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소망입니까? 욕망입니까? 되면 좋겠다는 마음입니까? 반드시 된다는 확신입니까? 조건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망입니까?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놓으세요. 잠재의식은 밤새 그 질문을 품고 일할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세요. 눈을 감고
당신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그 한 가지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그 장면 안에서 당신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이 느껴집니까? 그 감정을 30초만 온전히 느껴보세요. 설명하거나 분석하지 말고 그냥 느끼세요. 그것이 소망을 욕망으로 바꾸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잠재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는 그 성격이 무엇이든 무언가 명확한 것을 향한 강렬하고 타오르는 욕망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또 말했습니다. 부는 소망에 응답하지 않는다. 부는 오직 명확한 욕망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로 뒷받침된 명확한 계획에만 응답한다. 이 두 문장을 오늘 밤 마음속에 새기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미 그 씨앗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잠재의식은 깨어 있습니다. 눈이 감기더라도 의식이 흐릿해지더라도 그 깊은 곳은 여전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막연한 꿈을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바꾸는 5단계를 함께 걷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욕망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야 한다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명확한 숫자, 명확한 목표를 정하는 것. 부자가 되고 싶다는 문장은 잠재의식에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은 안개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선명한 그림에만 반응합니다. 얼마를 원하는가? 어떤 자리에 서고 싶은가? 그 숫자를, 그 장면을 지금 마음속에 또렷이 새겨보십시오. 힐은 단순히 돈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막연한 소망은 잠재의식의 문 앞에서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명확한 숫자는 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해 보십시오. 연봉일 수도 있고 사업의 목표 매출일 수도 있고 당신이 꿈꾸는 삶의 어떤 구체적인 지표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무엇을 줄 것인가? 힐은 이 세상에 대가 없는 보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줄 것인가? 기술을 줄 것인가? 습관을 바꿀 것인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하지 않으면 욕망은 방향을 잃습니다. 잠재의식은 거래의 언어를 이해합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저것을 내어놓겠다는 선언이 잠재의식의 진지함의 신호를 보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을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세 번째 단계, 기한을 정하는 것입니다. 날짜가 없는 목표는 꿈일 뿐입니다. 힐은 반드시 언제까지 그것을 이룰 것인지 날짜를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기한은 잠재의식의 긴박함을 심어줍니다. 그 긴박함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현실을 바꿉니다. 언젠가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날까지라는 말만이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지금 당신의 목표 옆에 날짜를 하나 적어 보십시오. 그 날짜가 당신의 욕망에 무게를 더해줄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가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즉시 시작하는 것. 힐은 말했습니다. 계획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도 좋다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첫 발을 내딛는 것이라고. 잠재의식은 의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합니다.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내일 아침 가장 먼저 할 한 가지를 정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욕망이 현실로 향하는 첫 번째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앞에 네 단계를 하나의 진술문으로 작성하고 매일 아침과 밤 소리내어 읽는 것. 힐은 이 반복이 단순한 낭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을 새기는 의식입니다. 눈으로 읽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이 3중의 반복이 잠재의식의 문을 열어젖힙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과 깨어나는 순간 잠재의식은 가장 열려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당신의 진술문을 읽으십시오. 반복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현실이 됩니다. 나폴레온 힐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어라는 이름의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청각기관이 없었습니다. 의사들은 블레어가 평생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힐은 그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학적 판단 대신
아들의 잠재의식에 하나의 욕망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들을 수 있다는 욕망을. 힐은 매일 밤 아들을 안고 귀가 들리지 않는 그 아이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너는 들을 수 있다. 너는 반드시 들을 것이다. 그 말이 진동이 되어 아이의 몸과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블레어는 자라면서 뼈의 진동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했습니다. 그는 축음기에 이를 대고 음악을 느꼈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진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보청기 기술의 도움을 받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힐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잠재의식에 심어준 그 하나의 불타는 욕망이 아이를 한계 너머로 이끌었다고. 잠재의식은 불가능을 모릅니다. 오직 욕망의 강도만을 압니다. 이제 5단계를 하나의 문장으로 엮어보십시오. 힐이 제안한 진술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돈을 갖겠다. 그 대가로 나는 이것을 하겠다. 나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지금 시작한다. 나는 이 진술문을 매일 아침과 밤 소리내어 읽겠다. 이 문장은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재의식에게 보내는 공식 선언입니다. 구체적이고 기한이 있고 대가가 명시된 이 선언이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왜 소리내어 읽어야 하는가? 힐은 말했습니다. 단순히 눈으로 읽는 것은 의식의 표면만 건드린다고. 하지만 소리를 내어 읽으면 그 진동이 귀를 통해 다시 뇌로 들어갑니다. 보고, 말하고, 듣는 이 3중의 반복이 잠재의식의 깊은 층에 새로운 신념의 홈을 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읽으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의 의심보다 당신의 반복을 더 신뢰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각인의 시작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잠들면 오히려 잠재의식은 더 깊이 열립니다. 그래서 힐은 잠들기 직전에 그 몇 분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에 읽은 진술문, 그 순간에 그린 장면, 그 순간에 느낀 감정이 잠재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새겨집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강연을 들으며 잠드는 이 순간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판단 없이, 오직 당신이 반복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5단계를 다시 한번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첫째, 명확한 숫자로 목표를 정한다. 둘째, 내가 줄 대가를 선언한다. 셋째, 기한을 날짜로 명시한다. 넷째, 계획을 세우고 지금 즉시 시작한다. 다섯째, 진술문을 작성하고 매일 아침과 밤 소리내어 읽는다. 이 5단계는 단순한 목표 설정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막연한 꿈을 잠재의식의 명령으로 변환하는 언어입니다.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그것은 명확함과 반복입니다. 힐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욕망은 우연히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설계될 수 있다는 것. 블레어에게 들을 수 있다는 욕망을 심어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에 원하는 욕망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5단계의 본질입니다.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원함의 형태를 주십시오. 숫자를 주고, 날짜를 주고, 대가를 선언하고, 첫걸음을 내딛고 매일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설계된 욕망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숫자로 적으십시오. 금액이어도 좋고, 날짜이어도 좋고, 당신 삶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그것이 선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적고 그 종이를 내일 아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5단계 여정의 시작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재의식은 작은 씨앗도 알아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 약한 욕망은 약한 결과를 낳는다. 마치 작은 불씨가 작은 열만 내듯이.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욕망에 불을 지피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오늘 밤 당신의 욕망에 형태를 주십시오. 그 형태가 잠재의식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 언어가 당신의 현실을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눈을 감고 있거나 조용히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괜찮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욕망은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그 원리를 천천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잠재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는 오직 하나, 감정이 실린 반복된 신호입니다. 당신이 매일 밤 같은 장면을 떠올리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같은 욕망을 가슴 깊이 품는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악보를 반복해서 연주하면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듯 반복된 감정 신호는 당신의 행동 패턴 자체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밤에 눈을 감기 직전 마지막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힐은 바로 그 두 순간, 즉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잠드는 순간이 잠재의식의 문이 가장 활짝 열리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이 열린 틈으로 당신이 어떤 욕망을 집어넣느냐에 따라 잠재의식은 다음 날의 당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리입니다. 욕망이 하는 일 중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주의, 즉 어텐션을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새 차를 사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길에서 그 차만 눈에 들어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차가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그것을 중요한 신호로 분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욕망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생기면 뇌는 그것과 관련된 정보, 사람, 기회를 자동으로 필터링해서 당신 앞에 가져다 놓기 시작합니다. 원하는 것에 집중하면 관련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욕망의 두 번째 힘입니다. 이제 한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1908년 젊은 나폴레온 힐은 당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카네기는 힐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성공의 원리를 세상에 전하는 일에 20년을 바칠 용기가 있습니까? 힐은 그 질문을 받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카네기는 그 대답을 29초 안에 기다렸고 힐은 그 29초 동안 자신의 삶 전체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yes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Think and Grow Rich의 시작이었습니다. 카네기는 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부는 내가 처음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선언한 순간부터 설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돈을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철강 산업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욕망을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 욕망은 매일 나를 새벽에 일어나게 했고 수백 번의 실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카네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부는 막연한 희망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는 명확하게 선언되고 매일 반복적으로 느껴지고 행동으로 뒷받침된 욕망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마스터마인드 원칙, 즉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연대를 끌어당겼습니다. 힐의 가장 유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Thoughts are things. 생각은 물질이 된다. 이 말은 철학이 아닙니다. 힐이 500명 이상의 성공한 인물들을 2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발견한 공통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 그 자체가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 생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떠올리는 생각은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강렬한 욕망이 실린 생각은 잠재의식 깊숙이 새겨지고 그 생각이 당신의 말을,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행동을 하나씩 바꾸어 나갑니다. 생각의 욕망이라는 연료를 채울 때 비로소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힐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냥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생각만 하면 현실이 된다. 힐은 이 오해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욕망은 출발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닙니다. 욕망이 아무리 강렬해도 행동과 결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아름다운 백일몽에 불과합니다. 카네기가 철강왕이 된 것은 욕망을 품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욕망이 매일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은 방향을 제시하고 행동은 그 방향으로 당신을 실제로 데려다 줍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욕망과 행동이 결합되는 순간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를 펼치고 자신의 목표를 한 줄 적는 것, 그것이 욕망과 행동의 결합입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유튜브를 끄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5분 동안 조용히 떠올리는 것, 그것도 욕망과 행동의
행동의 결합입니다. 힐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취는 항상 위대한 욕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욕망은 반드시 구체적인 계획과 끈질긴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욕망은 씨앗이고 행동은 물과 햇빛입니다. 씨앗만으로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힐의 원리 중에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강렬한 욕망은 현실 안에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연은, 우주는 그 빈자리를 채우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진공이 생기면 공기가 밀려 들어오듯이 당신이 특정한 삶을 강렬하게 원하고 그 삶을 위한 자리를 내면에 명확히 만들어 놓으면 현실은 그 자리를 채울 재료들을 하나씩 가져다 놓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읽은 글, 우연히 들린 말. 그러나 그 우연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자신이 원했던 현실 안에 서 있게 됩니다. 욕망이 자리를 만들면 현실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잠재의식의 욕망을 심을 수 있을까요? 힐이 제안한 방법은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첫째, 원하는 것을 구체적인 숫자와 날짜로 선언하십시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명확한 선언이어야 합니다. 둘째, 그 선언을 매일 아침과 밤에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소리는 진동이고 진동은 감각을 통해 잠재의식에 더 깊이 새겨집니다. 셋째, 그 목표를 이미 이룬 것처럼 감정을 느끼십시오. 잠재의식은 현재와 미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조용히 당신의 현실을 재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에너지로 이해해 보십시오. 당신이 무언가를 강렬하게 원할 때 그 욕망은 당신의 내면에서 일종의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그 주파수는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 정보, 환경을 끌어당깁니다. 라디오가 특정 주파수에 맞춰졌을 때만 그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 당신의 욕망이 명확하고 강렬할수록 그에 맞는 현실의 신호들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힐은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실제 삶에서 이 패턴이 반복됨을 확인했습니다. 욕망은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반드시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으로 현실을 당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딱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나는 언제까지 무엇을 왜 원한다. 단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적은 뒤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이미 이룬 것처럼 1분 동안 느껴보십시오. 기쁨, 안도, 감사, 그 감정들을 지금 이 순간 실제로 느끼십시오. 잠재의식은 그 감정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1분, 단 한 문장.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씨앗을 받아 조용히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욕망이 현실이 되는 원리는 신비롭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명확함입니다. 그리고 행동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반복해서 심어준 감정 신호를 따라 현실을 설계합니다. 욕망은 주의를 재배치해 보이지 않던 기회를 보이게 만듭니다. 욕망은 생각에 에너지를 공급해 그 생각이 행동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강렬한 욕망은 내면의 자리를 만들고 현실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카네기가 그랬고 힐이 연구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당신도 그 원리의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취의 출발점은 욕망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희망이나 소원이 아니라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을 강렬한 욕망이다. 그리고 에머슨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열정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미 당신을 원하고 있다. 오늘 밤 이 두 문장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으십시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욕망을 조용히 그러나 쉬지 않고 현실로 빚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이 강연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소망과 욕망의 차이를 배웠고 욕망을 설계하는 5단계를 익혔으며 그 욕망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를 내리는 원리까지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은 바로 오늘 밤 잠드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첫 번째 핵심을 기억하십니까? 소망은 막연히 바라는 것이고 욕망은 반드시 이루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오직 불타는 욕망만이 현실의 문을 두드린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소망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밤 그것을 욕망으로 바꾸는 선택을 하십시오. 두 번째 핵심은 욕망을 설계하는 5단계였습니다. 원하는 것을 정확히 정하고 그것을 위해 무엇을 내어줄지 결정하고 언제까지 이룰지 날짜를 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모든 것을 선언문으로 적어 매일 소리내어 읽는 것. 이 5단계는 욕망을 머릿속 안개에서
잠재의식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입니다. 막연한 꿈은 잠재의식이 처리하지 못합니다. 숫자와 날짜가 붙었을 때 비로소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욕망이 현실이 되는 원리였습니다. 잠재의식은 의식이 반복해서 보내는 신호를 현실의 청사진으로 받아들입니다. 불타는 욕망이 감정과 함께 반복될 때 잠재의식은 그 욕망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처럼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눈을 감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쉬는 틈에 잠재의식은 더 깊이 열립니다. 과학자들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를 최면 직전 상태, 즉 세타파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의식의 문지기가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평소라면 걸러졌을 생각들이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그대로 스며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잠들기 직전의 선언을 그토록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 틈을 활용하는 사람과 그냥 잠드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보이지 않는 차이가 쌓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 틈을 사용할 것입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숫자와 날짜를 넣어 속으로 딱 한 문장만 선언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월 수입 500만 원을 만든다. 또는 나는 내년 이맘때 건강한 몸으로 가족과 여행을 떠난다. 문장이 길 필요 없습니다.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숫자와 날짜가 담긴 단 한 문장,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을 속으로 한 번 말하고 그 장면을 마음속에 잠깐 그린 채 잠드십시오. 씨앗은 심는 순간 보이지 않습니다. 흙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싹이 듭니다. 욕망도 같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재의식에 심는 그 한 문장은 내일 당장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의식은 기억합니다. 반복할수록 뿌리는 깊어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욕망은 모든 성취의 출발점이라고. 오늘 밤 당신의 출발점을 만드십시오. 오늘 강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다면 다음 강연도 잠들기 전 조용히 틀어두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나폴레온 힐의 두 번째 원칙, 믿음, 페이스를 다룹니다. 욕망이 씨앗이라면 믿음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힘입니다. 욕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함께할 때 잠재의식은 비로소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강연도 오늘처럼 조용한 밤에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들은 것을 억지로 기억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재의식이 기억합니다. 당신이 잠드는 순간에도 이 강연의 울림은 조용히 안쪽으로 스며들 것입니다. 오늘 밤 씨앗 하나를 심으십시오. 숫자와 날짜가 담긴 단 한 문장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편안히 잠드십시오.